교토의 단풍이 절정을 이룬 가을날이었다. 리나는 숨막힐 듯 아름다운 정원을 자랑하는 최고급 료칸 카게츠의 육중한 본 목조 대문 앞에 섰다. 며칠 전 본사로부터 하달된 특수 임무, VIP 고객 만족도 및 현장 서비스 실태 비밀 점검. 그녀의 다소 어두운 피부색과 동남아시아계 혹은 라틴계를 연상시키는 이국적인 외모는 전통과 격식을 중시하는 이곳에서 어떤 시선으로 비칠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차분했다. 정갈한 기모노 차림의 나이 지긋한 여직원이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료칸 내부는 바깥 세상과 단절된 듯 고즈넉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폐쇄적인 공기가 감돌았다. 복도를 따라 걷는 동안 마주치는 직원들은 흘깃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호기심 어린 시선 혹은 미묘한 경계심이 담긴 눈빛들이었다. 리나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이 모든 것을 마음속 수첩에 빠짐없이 기록했다. 오늘부터 저희 카게츠에서 연수를 받게 될 리나 씨입니다. 유미 씨가 잘 지도해 주세요. 사무실로 안내된 리나에게 중년의 여성이 다가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40대 베테랑 직원 유미였다. 유미는 리나에게 연수생용 유니폼을 건네며 료칸의 기본적인 규칙과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눈빛에서는 이곳의 엄격한 규율과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에 대한 암시가 느껴졌다. 리나 씨, 처음이라 힘들겠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모르는 건 언제든 물어보세요. 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일부러 어눌한 일본어를 사용하며 자신을 낮췄다. 잠입 임무의 기본이었다. 유미의 안내에 따라 료칸 곳곳을 둘러보며 시설과 서비스 동선을 파악했다. 아름다운 정원, 정갈한 객실, 노천탕,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리나는 그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를 찾기 위해 오감을 곤두세웠다. 며칠 뒤 료칸 전체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악명 높은 VIP 고객이자 젊은 IT 기업 CEO인 켄지 타나카가 투숙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수군거렸고 지배인인 사토는 평소보다 부산하게 움직이며 모든 것을 점검했다. 켄지님은 아주 까다로운 분이시니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리나 씨, 외국인이니 더 조심하도록. 사토 지배인은 리나를 따로 불러 주의를 주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운 경고는 명확했다. 리나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켄지가 도착하던 날, 료칸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에서 내린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하얀 피부와 날카로운 눈매는 차가운 인상을 풍겼다. 그는 료칸 입구에서부터 거만한 태도로 직원들을 대했다. 리나가 객실 안내를 위해 그에게 다가서자 켄지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입가에 경멸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이봐, 거기 당신 이름이 뭔가? 켄지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리나입니다. 리나는 일부러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리나? 외국인인가? 이런 중요한 손님 시중을 외국인에게 맡기는 건가? 이 료칸은? 그는 사토 지배인을 향해 쏘아붙였다. 사토 지배인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변명하기에 바빴다. 아, 켄지님, 리나는 연수생입니다만 아주 성실하고. 성실? 연수생? 장난하나? 내 방에는 경험 많은 직원을 붙여 저런 어설픈 애는 뭘 제대로 하겠어? 켄지는 리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리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켄지는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차의 온도가 미지근하다, 다과가 맛이 없다, 방 안의 공기가 답답하다 등등. 그의 모든 불만은 리나를 향했다. 이봐, 리나라고 했나? 너희 나라에서는 손님 대접을 이런 식으로 하나? 예의라는 걸 배우지 못했나 보군. 저녁 식사 시중을 들 때도 켄지의 모욕은 계속되었다. 그는 일부러 음식을 식탁에 흘리고는 리나에게 치우라고 명령했다. 리나가 무릎을 꿇고 식탁을 닦는 동안 그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어이, 거기, 똑바로 못해? 그렇게 굼떠서야 어디다 쓰겠나? 리나는 묵묵히 그의 지시에 따랐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다. 켄지의 모든 언행, 표정, 말투 하나하나가 그녀의 기억 속에 그리고 가방 속 작은 녹음기에 새겨지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녀는 이 료칸에 만연한 어쩌면 일본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차별의 민낯을 보고 있었다.
밤이 되면 리나는 자신의 방에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다. 켄지의 행동, 사토 지배인의 비굴한 태도, 다른 직원들의 방관 혹은 동조, 그리고 유미의 작은 친절까지도. 유미는 가끔 리나에게 다가와 따뜻한 차를 건네거나 켄지님은 원래 좀 유별나신 분이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리나 씨 잘못 아니에요. 라며 위로해 주었다. 그녀의 말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졌지만 리나는 그 친절 뒤에 숨겨진 체념과 무력감 또한 읽을 수 있었다. 사토 지배인은 노골적으로 리나에게 압력을 가했다. 리나 씨, 켄지님은 우리 료칸의 VVIP 고객이요. 어떻게든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죄송하다고 빌어야 하오. 알겠소? 그의 눈에는 리나에 대한 걱정보다는 료칸의 평판과 자신의 안위에 대한 초조함만이 가득했다. 리나는 켄지뿐만 아니라 다른 일부 VIP 고객들 사이에서도 은밀한 차별과 특권의식이 존재함을 감지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자신들보다 낮은 계층이라고 생각되는 직원들을 하대하는 모습들이었다. 또한 직원들 사이에서도 외국인 직원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함을 깨달았다. 오모테나시, 오르테시라는 극진한 환대의 정신은 적어도 이곳 카게츠에서는 특정 고객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듯했다. 어느 날 리나는 우연히 켄지가 전화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다. 아, 이번 출장은 완전 꽝이야. 어디서 이상한 외국인 계집애 하나가 자꾸 눈에 거슬려서 말이지. 서비스도 엉망이고 다시는 여기 안 올 생각이야. 리나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히 한 명의 악질 고객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료칸, 아니 어쩌면 이 사회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감사팀원이 아니라 이 부조리에 맞서 싸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다. 켄지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는 다른 일본인 직원에겐 팁을 두둑이 주면서 리나는 철저히 무시했고 심지어 리나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출신 국가를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너희 나라에서는 이런 고급 료칸은 상상도 못하겠지. 평생 구경도 못해볼걸. 리나의 과거 기억이 짧게 스쳐 지나갔다.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며 어릴 적 겪었던 차별의 순간들, 그때마다 느꼈던 무력감과 분노. 하지만 그때는 그저 참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지금은 달랐다. 그녀에게는 힘이 있었다. 숨겨진 발톱을 드러낼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사건은 켄지가 중요한 사업 파트너들을 초대한 연회 자리에서 터졌다. 연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듯했다. 리나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음식과 음료를 나르며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때 켄지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이봐, 너 지금 뭘 한 거야? 켄지가 가리킨 곳에는 그의 하얀 셔츠 소매에 아주 작은 간장 자국이 묻어 있었다. 리나가 음식을 놓다가 실수로 살짝 튄 것인지 아니면 켄지가 일부러 만들어낸 상황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격분했다. 이런 멍청한 년, 눈은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내까짓게 감히 내 옷에 오물을 묻혀?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리나에게 집중되었다. 음악이 멈췄고 웃음소리도 사라졌다. 켄지의 사업 파트너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눈치를 살폈다. 당장 이 더러운 외국인을 내 눈앞에서 치워! 해고시켜! 이런 것들이 일본 물을 흐린다고. 켄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인종차별적인 폭언이 쏟아져 나왔다. 너 같은 것들은 우리 위대한 일본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해. 사토 지배인이 황급히 달려와 켄지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허리를 숙였다. 켄지님, 진정하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직원은 제가 당장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리나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다. 리나, 뭘 하고 있는 게냐? 어서 켄지님께 무릎 꿇고 용서를 빌지 못할까? 내까짓게 뭐라고 감히 켄지님의 심기를 건드려. 모두가 리나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아니면 사토 지배인의 말대로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리나는 뜻밖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침착하게 켄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어눌한 연수생의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리나는 천천히 품 안에서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꺼내들었다. 켄지 타나카 씨, 지금 하신 모든 말씀
그리고 지난 며칠간 저에게 하셨던 모든 언행은 전부 이 안에 기록되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사토 지베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리나와 녹음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리나는 맑고 또렷한 그리고 완벽한 일본어로 말을 이어갔다. 더 이상 어눌한 외국인 연기는 없었다. 저는 플라타너스 호텔 그룹 본사 소속 특수감사팀 수석 매니저 리나 카와무라입니다. 이곳 카게츠, 요칸에는 VIP 고객 응대 매뉴얼 준수 여부, 서비스 실태, 그리고 기사에서 그토록 자랑하는 오모테나시 정신이 실제로 어떻게 고객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특히 외국인 고객을 포함한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켄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토 지베이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리나는 켄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켄지 씨, 당신이 저에게 한 모든 말과 행동은 당신이 CEO로 있는 넥스테크 솔루션의 윤리강령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그 추악한 차별의식과 오만함이 당신 회사의 이미지를 얼마나 실추시키는지 알고 계십니까? 리나는 이어 사토 지베인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사토 지베인님, 당신은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피해자인 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셨죠. 이것이 카게츠가 자랑하는 서비스 정신입니까? VIP 고객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라면 직원의 인권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아도 된다는 것이 카게츠의 방침입니까? 리나의 단호한 지적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연회장에 모인 켄지의 사업 파트너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할 준비를 하는 듯 보였다. 이 추문에 엮이고 싶지 않다는 표정들이었다. 리나는 다시 한번 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일말의 공포심마저 어른거렸다. 이 녹음 파일과 제가 작성한 보고서는 즉시 본사 이사회와 귀하의 회사 감사팀에 전달될 것입니다. 물론 언론에도 제보할 생각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사회 지도층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켄지 타나카는 료칸에서 쫓겨나듯 퇴실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며칠 후 그의 만행은 익명의 제보를 통해 언론에 알려졌고 넥스테크 솔루션의 주가는 폭락했으며 그는 결국 CEO 자리에서 불명예 퇴진해야 했다. 사회적으로도 그는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혀 매장당했다. 카게츠 료칸 역시 본사의 특별 감사를 받게 되었고 대대적인 개혁의 칼바람이 불었다. 사토 지베이는 즉시 해임되었고 새로운 경영진이 부임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금지 교육이 강화되었고 내부 고발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오모테나시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리나는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교토를 떠날 준비를 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유미를 따로 만났다. 유미는 리나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리나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 용기를 얻었어요. 오랫동안 벗어왔던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할 기회를 준 거예요. 리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유미 씨, 변화는 한 사람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변화를 지속시키는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부디 이곳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유미는 눈물을 글썩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리나의 용기에 감화되어 앞으로 료칸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리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교토의 아름다운 단풍을 바라보았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시간들이었다. 그녀는 이번 일이 끝이 아니라 어쩌면 더 큰 싸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예감했다.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켄지들과 사토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들의 편견과 오만함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